최근 베트남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락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베트남 증시 얘기는 뒤에 다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최근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1일 변동폭도 엄청나서 세계 지수를 이끄는 다우지수가 하루에 12% 하락, 다음날은 급등, 이런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변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아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와중에도 놀랍게도 1, 2월 수출입 무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갤럭시 S20 덕분이라고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공식 언급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 베트남 증시는 장중 6.37%까지 하락하고 막판 반등해서 6.08%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화제가 된 이유가 2001년에 비슷한 하락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장 종목이 5개 정도밖에 안 될 때여서 23일이 단순으로 보면 19년 만에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고 하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데 6%가 뭔 대수냐 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는 하루 상하한 제한이 10%밖에 안 되어서 하루 상하 변동폭 30%인 우리나라나 심지어 변동폭 제한이 없는 미국, 영국 같은 곳에 비해 실제 변동도 훨씬 작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수가 1200에서 200까지 무려 80%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고성장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내 외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취약함이 아직 있는 증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 충격에 약하다고 자주하는 한국도 금융위기 당시 2000에서 900선까지 약 절반이었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2-3년 내에 원래 지수를 회복했는데,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지수가 회복하는데 근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거품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였겠지만 전체 지수가 80%나 없어진 금융위기 당시 이 정도면 잡주들은 90%, 95% 빠졌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큰 충격이었던 금융위기 당시에도 못했던 폭락 기록을 이번에 깬 것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락 추세는 같았지만 세계 시장과 따로 놀다가 뜬금없이 기록적 폭락을 한 베트남 증시를 보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상 최장인 31연속 매도를 하는 등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에는 일반인들이 모르거나 현실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며칠간의 베트남 지수의 최신 동향을 보면 3월 23일 장중 베트남 증시 사상 최대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 세계 증시는 기록적인 반등을 했는데 혼자 또 추가 하락을 합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11.37%, 코스피 8.6%, 니케이 7.1%. 시장의 특수성이 워낙 큰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3개국의 지수가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베트남은 하락하고 한미일이 또 이틀 연속 폭등을 한 이후에야 반등을 한 것이죠. 한편 베트남 정부는 3월 14일부터 도시 주요 지역 내 영화관, 마사지숍, 노래방, 클럽, 댄스홀이 달린 호텔 등의 영업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이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표상 14일만 해도 판정자는 단지 44명 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그 당시도 현재도 0명입니다. 이후 다음날 15일부터는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았고 18일부터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지, 21일에는 모든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23일부터는 특히 아파트에 발생한 경우 동 전체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단지 내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사는 동 역시 전체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영업중지 조치를 시작한 14일은 공교롭게도 베트남의 F1 대회가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날입니다. 4월 3일부터 5일 예정되었던 베트남 사상 최초 F1 빔페스트 그랑프리가 불과 20여일 앞두고 취소, 다시 말하면 결정을 안 하다가 취소 확정인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중국도 예정에 있었는데 베트남 대회보다도 이후인 4월 19일 대회인 F1 상하이 그랑프리가 대회 2달 전인 2월 중순에 이미 연기 결정이 된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연기 결정은 20여일 전까지 상당히 늦게까지 고심하다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달아 조치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올림픽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베트남은 신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격리 조치를 한 사람이 3월 22일 기준 5만 2천 명인데 113명 뿐인 것도 참 희한합니다. 이건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그렇게 자랑하던 정확도 100%의 자체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하루 1만에서 어떤 언론은 3만 개까지 생산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베트남 키트에 비해 한국 키트는 부정확하지만 3-4시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니 테스트 장비까지 해서 다 달라고 하던 베트남 보건부 차관인데요. 정확한 베트남 키트가 24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좋고 더 많은 키트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루 테스트한 사람 수도 비공개 중인데요. 현지인들에게서는 하루 300명도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주가의 흐름과 과도한 통제, 그리고 이상한 키트 낭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베트남의 사정사정에서 들어가신 삼성 LG 직원분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경남, 강원 등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다음 달에는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에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다.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시키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개 이상의 권역 유행이 지소, 전국 300명 초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2단계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연속 5일 이상 300명을 넘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위라 불리고 있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불량품이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구해온 코로나 진단키트는 결함이었고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라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946만 달러의 국고 자금을 썼다. 호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아내 유미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가졌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진단키트를 공급한 한국의 랩지노미스 관계자는 해당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전에 메릴랜드 주 정부가 먼저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뿐이다. EU FDA, EUA 허가 과정에서 진단키트 속 일부 성분의 변경은 있었지만 제품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진단키트는 불량이나 어떠한 품질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15개국 이상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 수출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데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ABC 뉴스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와 독일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그들의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FDA가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기
유예하기 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에서도 신청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전했고, 바이오엔테크의 우구어 자인 CEO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해낸다면 내년 가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최대 70%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면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1, 2차 팬데믹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지난해 대비 1200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 호주, 칠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1인당 무려 10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 과잉 주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3,770만 명인데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 1,300명인 베트남도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에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 회사 쪽에서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확정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한국을 통해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에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한국 코러스가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WHO가 코로나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쓰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권고를 내놓은 상황 속에서 곧 다음 달이면 한국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451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사멸시킬 수 있는 궁극의 치료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원, 식약처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만 명분 정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이미 생산 중이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에 이어 치료제까지 한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